뒤보호 우회전. 빨간불일 때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되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는 직진차도 있고요. 좌회전차도 있습니다.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랑,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차랑, 맞은편에서 우회전해 오는 차랑 사고 나는 건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불박차 운전자라면 저럴 때 과연 나는 피할 수 있었겠는지 한번 보시죠. 신호 바뀌었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앞차입니다. 앞차 사고 나면 뒤차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목격자 차량.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쾅!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2차입니다. 2차. 2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2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뒷차는 목격자 차량이고요. 여기는 차가 한 차로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할 수 있는 차로가 여기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차는 좌회전해서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으면 건너가면 1, 2, 3차로 같은데요. 건너가서 1, 2, 3차로네요. 자, 1차로로 가도 되고 2차로로 가도 되고 3차로로도 가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로는 금방 트럭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른 차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차가 피해 차량이 2차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3차로에 있는 차 인제서 돌죠. 근데 이 차가 바로 여기까지 2차로까지 들어와서 때렸습니다. 쾅. 이 앞에 단계를 좀 더 볼까요? 자, 여기서요. 갑니다. 저도 우회전하는 검은 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검은 차 먼저 가세요. 검은 차는 어디로 가나요? 1차로 쪽으로 가네요. 트럭은 3차로로 가네요. 근데 2차로는 불박차가 가네요. 그런데 저 흰색 차가 원래 저기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붙어서 트럭 뒤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뚫고 가려고 누가 먼저 들어왔나요? 자, 먼저 들어간 거 신호에 따라 흰색 차가 먼저 들어갔죠. 2차로 먼저 들어갔죠. 2차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런데 저 차가 먼저 들어왔는데 쫓아오면서 꽝. 몇 대 몇인가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상대차가 계속 움직이면은 나도 그 차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바깥차로에서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비어있는 차로 원래 우회전은 우측으로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우측으로 붙었어요. 붙었다가 3차로 들어왔다가 3차로 들어왔었죠. 저 차가 3차로 들어왔던 차가요. 여기서요.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쭉 몇 번 보셔도 왜 똑같은 거 여러 번 보여줘? 아, 귀찮더라도 보세요. 이거는. 자, 보세요. 3차로로 불박차란다. 이 피해 차량보다 2차로 차보다 더 늦게 오는 차가 그냥 쫓아오면서 때립니다. 그냥 쫓아오면서. 저 트럭 뒤로 갔어야 되는데. 자, 2번 사고. 몇 대 몇인가요? 100대 0이라는데 다 동의하시죠? 제가 100대 0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분심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분심에서 80대 20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소송 가라. 소송 가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 가서 이게 80대 20으로 나왔대요. 80대 20으로 나왔대요. 저의 과실이 20%라는 것이 온당한 판결인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 금액이요. 청구한 게 50만 4천 원 청구했어요. 50만 4천 원 청구했는데 40만 3,200원이니까 그럼 딱 80%네요. 50만 4천 원 곱하기 0.8 하면 딱 40만 3,200원. 80대 20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분심이랑 똑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심이 갔었나요? 라고 했더니 1심에서 80대 20으로 판결되었다고요? 정상적으로 좌회전해서 1차로로 갈 것이냐 2차로로 갈 것이냐는 좌회전한 차의 자유지요. 선택이죠.
좌회전에서 먼저 횡단보도 지나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A필로에 가렸다고 못 본, 그거는 그 차가 잘못이죠. A필로에 가린 것은 자기가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3차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3차로를 놔둔 채 2차로 가속해서 이미 앞에 가고 있던 차를 꽝 100대 0에 된다.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래서 소액 사건이라서 판결 이의 없이 80대 20으로 판결되었군요. 항소했나요?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분심이 거쳤나요? 분심에서 80대 20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랬더니 네, 분심위에서도 80대 20이었습니다. 항소해서 재판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 보조 참가 신청도 해놨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게 80대 20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유치원생한테 80대 20이야, 100대 0이야. 근데 요즘은 유치원생도요, 좀 특이한 유치원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80대 20 할래요. 이런 유치원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유치원생은 100대 0이죠. 내가 내신에 따라 먼저 가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천천히 3차로 가야 될 차가 자기는 나를 보지도 못해 2차로 오면서 A필러 때문에 날 못 봤다. 못 보고 지 잘못이죠. 당연히 100대 0이 되죠. 근데 이런 사건이 80대 20으로 왜 그렇게 판결됐을까요? 별들에게 물어볼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1심 판사에게 물어봐. 1심 판사는 판결만 얘기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분심이 거셨다가 소송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판사가 재판 안 하고요. 조정에 해부합니다. 조정에 해부하면 변호사분들이 그 조정을 합니다. 분심이 변호사님 말고 다른 변호사분들이 조정위원들이 어쩌다 한번 하는 조정위원도 있고요. 상임 조정위원도 있고요. 상근 조정위원도 있습니다. 상근 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삽니다. 판사랑 똑같아요. 상임 조정위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제가 상임 조정위원을 1년 했었어요. 상임 조정위원은 하루에 3건 합니다. 2시간 동안에. 그냥 꼼꼼히 봐요. 근데 다른 조정위원들 중에 하여튼 저한테는 일주일에 저한테 3건 주던데요. 그 대체로 1심 사건도 있고 1심에서 판결되고 항소심에 올라온 게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요. 거기 이제 자꾸 오는 보험사 직원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 중에서 송무 오래 하고 나이는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된 분들인 것 같아요. 나이가 50대 한 후반 된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뭘 오래 해요? 아니, 한 건 갖고 이렇게 30분 넘게 하세요? 근데 기록 보는데도 30분 넘게 걸리는데, 기록 보고 꼼꼼히 양쪽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은 한 2, 3분 만에 끝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심이 갔다 온 건데, 분심이 그대로 해요, 그냥. 다른 변호사분들은요. 다른 데 가서 벌써 10건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분들은 분심이 갔다 온 거 그대로 한대, 그대로. 다른 변호사들이 벌써 소심이 했잖아요. 변호사 한 분 또는 두 분이 하는 소심이 하고 또 변호사 네 분이 하는 그다음에 재심이 하고 그렇게 다른 변호사분들이 교통사고인데 많이 아는 분들이 했는데 내가 뭘 또 봐 그러면서 그냥 80대 20 왔으면 그대로 한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변호사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조정위원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보험사 직원들이 몇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좀 일찍 대충 하세요. 분심이 갔다 온 거 그냥 대충 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요. 1심 판결만 그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좀 나중에 친해지니까. 단골이 있어요. 맨날 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큰 보험사에서 오는 직원들이요. 그래서 분심이 갔다 오면 그대로 이 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한번 터는 거야. 봐요. 법원에서 똑같이 나왔잖아요. 어차피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조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법원에 똑같이 판결 나와서 보세요. 그럼 일반인들이 압니까? 근데 아는 분들은 이거 조정이잖아. 이의 신청해줘.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그럼 판결로 판사가 이제 재판하죠. 재판할 때 소액 재판은 한번 구경 가보세요. 소액 재판할 때 판사가 1시간에 한 30건 합니다. 2시간 재판하는데 한 5, 60건 해요. 한 건에 한 2분 만에 끝내요. 제대로 볼까요?
그래서 소액 사건에서는 제대로 기록을 안 보고 그리고 양쪽 보험사 직원도 대충 하고 분심이 갔다 왔으니까 어차피 분심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분심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물론 소액 사건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송 하나 걸었던 것은 황색 등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다 불법 유턴한 차가 붙였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불법 유턴 차가 한 7, 80 정도 돼 보인다. 이쪽에 황색 전멸에 신호 위반한 차도 한 2, 30은 돼 보인다 싶었는데 그런데 1심에서 100대 0을 불법 유턴이 100%라고 판결했어요. 그 판사는 블랙박스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항소심 가서는 80대 20으로 끝났죠. 불법 유턴 80. 그렇게 다 블랙박스를 보고 양쪽 주장을 다 듣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소액 사건은 보험사 직원들끼리 합니다. 항소심은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요. 보험사 직원들끼리 가니까 보험사에서는 분심이 끝나서 왔으면 그냥 그대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판사 그냥 끝납니다. 끝난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봐요. 판사가 또 똑같이 판결했잖아요. 끝내세요. 항소해주세요. 항소심 돈 들어요. 왜 돈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재판 못해요. 거기는 변호사 있어야 돼요. 변호사 선임비 필요해요. 보험사 돈 많잖아요. 그 돈 갖다 뭐 할 거예요? 그 돈 갖다가. 이 변호사 선임해서 100대 0 받아줘야죠. 그래서 이 사건 항소했답니다. 몇 달 만에 이제서야 항소심 재판 날짜가 다음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15일이네요. 제가 원고 보조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 참가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싸우는지 아닌지 알죠. 그리고 나도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에다 맡겨놓으면 보험사 직원들도 제대로 안 하고 보험사 변호사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믿잖아요. 그럼 가서 지켜봐야 돼요. 그러려면 보조 참가하러 해야 돼요. 보조 참가.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재판에 방청객이나 내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원고 대리인 나오셨나요? 원고 보조 참가에 나오셨군요. 네, 피고 대리인. 나도 거기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고 측에서 항소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원래 그렇게 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피고 측 준비서면 읽어보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절차가 이런 거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허탈한 마음. 그렇습니다. 거기가 막 쓸데없는 소리 막 써요. 네, 이 사건은 좌회전하는 원고로서도 거기서는 비보호 우회전, 빨간불에 우회전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의 차가 오고 있으면 그 차에 대비해서 방운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에 측방 및 후방 주시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진로 변경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써 있습니다. 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쓰는 게 피고 답변서, 피고 준비 서면이에요. 100대 0일 때. 100대 0인 사건일 때. 다시 한번 이런 사고 법원에서 억울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80대 20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판결이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보험사에다 맡기면 안 된다는지 아시겠습니까? 분심이 거쳤다가 법원에 소액 사건으로 가면은 분심 사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분심을 가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소송하라면은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이미 2번 거친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판사가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는 거죠.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이렇게 가는 것을 이거를 판사가 처음부터 봤으면은 과연 이걸 80대 20을 하겠습니까? 지금 판사님 차가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이게 판사님 차입니다. 판사님 차 좌회전하는데 나중에 온 차가 빵 때리면 판사님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차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하는 보험회사 차가 판사님 차를 갑자기 빵 때렸어요. 앞에 가고 있는데 측방 및 후방 주시 의무를 못하셨습니다. 80대 20으로 판결하면 판사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런데 원체 바쁘니까 소액사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를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판사님의 소신인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운전할 때는 보험회사 직원들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몇 달 있으면 나오겠죠. 그거 나오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